쉽죠? 해볼게요. 고등학교 2학년 23년 12월 모의고사죠? 12월 모의고사 35번 지문부터 가겠습니다. 이게 기대는 게 없어져갖고 그냥 이렇게 이게 좀 넘어질 거 아닐까 싶긴 한데. 네, 어쨌든요.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게 중요하죠. 35번 주제 한번 봐볼까요? 성인도 교육을 통해서 도덕적 우수성을 형성할 수 있다라는 말이고요. 결국에 이거는 여기 나오게 되는 몇몇 철학자들을 까내리게 되면서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게 될 겁니다. 이런 말이 있죠. 뭐 성선설, 뭐 성악설, 뭐 이런 말도 있기도 하고, 뭐 사람은 본질적으로 고쳤을 수 없다, 뭐 이런 말도 많이 하고요. 뭐 검은 머리 짐승 뭐 키우는 거 아니다, 뭐 이런 말도 많이 하기도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주제문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이 글은 그거하고 관련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 소재가 지금 등장했어요. moral excellence 하고 등장했죠? 도덕적인 탁월함. 네, 이게 주제문의 우수성, 이렇게 해석이 돼야. 자, 소재는 나온 겁니다. 도덕적인 우수성은. 자, 누구에 따르자면 가려볼게요.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에 따르자면 도덕적 우수성은 무엇이다? 이거의 결과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얘들아, 이건 아리스토텔레스의 선생님의 의견입니다. 도덕적인 우수성은 무엇의 결과이다? 습관과 repetition, 반복의 결과이더라. 즉, 습관과 반복을 통해서 아주 멋진 도덕성을 형성할 수 있다라는 말은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의 입장입니다. 비록 무엇이라고 하더라도, 비록 현대의 과학은 또한 제안한다고 하더라도, 묘사한다라고 해야 되겠네요. 현대의 과학은 또한 이걸 시사한다고 하더라도, 자, 현대의 과학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목적어 that. 현대의 과학은 무엇을 보여주나요? 도덕적 우수성이라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현대의 과학은 선천적인 그리고 유전적인 컴포넌트, 성분을 지닌 것이다. 도덕적 뛰어남이란 선천적이고 유전적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나 봅니다. 자, 여기까지만 정리 한번 해볼게요. 벌써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조금 철학적일 것 같아서. 지금 소재는 무엇이었냐면은 도덕적 우수성이에요. 그쵸?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 줄여서 R라고 그냥 쓰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라는 분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도덕적 우수성이라는 것은 습관과 반복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쵸? 그런데 지금 본 것처럼 현대의 과학은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과는 조금 반대되는 것 같아요. 현대의 과학은 습관과 반복이라뇨. 유전적이고요. 타고난 속성이에요. 사람은 고쳤을 수 없어요. 그 사람은 태어났을 때부터 도덕적으로 열등한 거고, 저런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아주 뛰어난 도덕적 우수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습관과 반복이에요 라고 얘기를 해요. This means that moral excellence will be broadly said only in our lives.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목적어 대신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도덕적 우수성이라는 것은 이렇게 된다. 넓게, 널리 세트된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set은 그냥 여기서 made로 그냥 해석을 할게요. 도덕적 우수성은 아주 폭넓게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는 걸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언제? 일찍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어디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일찍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현대의 과학에 뒷받침해주는 점인 것 같아요. 일찍부터 형성이 되는 것이다. which is why the question of how early to teach it is so important. which is why. 문법 조금 조심하면서 갈게요. which is why. 우리 일단 그래서라는 뜻이에요. 그쵸? which is because. 자, 요거는 왜냐하면의 계열인데요. 우리 요걸 좀 바꿔 쓰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우리한테는 which is why보다는 이게 더 익숙하잖아요. and it is why. 우리 이게 훨씬 더 익숙하지 않아요? 이런 구조를 더 많이 보지 않았나요? 물론 this is why,
That is why 다 되긴 하겠지만요. 조심해 볼까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가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이걸 한 번 더 바꾸면 콤마 so 괜찮겠죠? 하지만 콤마 so that 그래서라는 의미잖아요. 네, 이렇게 바꿨어도 우리 눈에 조금 더 보기에 편하게 들어올 수 있겠죠. which is because는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대과학이 뒷받침했었던 도덕적 우수성은 선천적인고 유전적인 속성이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애초부터 우리의 삶에 일찍부터 만들어지는 것이다. 타고난 속성이 발현되는 것이다. 라는 말이고 그래서 이러한 질문이 뭐와 관련된 질문? How early네요. 얼마나 일찍 굉장히 일찍 가르치는 것. 뭘 가르치지? 그것을 가르치는 것. 됐습니까? 요거는 구조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여기서 이까지 제가 끊어놨잖아요. 지금 우리가 how early to teach it 요렇게 하나 덩어리로 보시게 되면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따라서 이러한 질문 얼마나 일찍부터 우리가 그러한 것을 가르쳐야 하는지와 관련된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일찍부터 도덕적 우수성을 가르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더라. 됐습니까? 왜냐면 일찍부터 가르치는 게 중요한 이유가 뭐겠어요? 바로 우리의 인생 일찍부터 도덕적 우수성은 만들어지니까 그쵸? 일찍부터 도덕적 우수성을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지와 관련된 의문점이 제시될 수가 있겠죠. 그러한 질문들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언제부터 가르치냐?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다시 한번요. 유전적이고 타고난 속성이다라고 말하는 현대 과학에 따르자면은 일찍부터 형성이 돼요. 도덕적 우수성은 어린 시기부터 형성이 되기 때문에 어떤 질문이 다시 나오게 된다 연지야? 그 도덕적 우수성을 얼마나 일찍부터 가르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질문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선생님 그러면 이런 지문이 기억이 나네요. 지난번 시험 범위였었던 촉법소년과 관련된 지문 기억나십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일찍부터 도덕적 우수성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저지른 건가요? 그럼 그 사람들은 평생 도덕적 우수성을 타고날 수 없을 겁니까? 글쎄요. 다음 사람의 입장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입장은 프로이드입니다. 아주 유명한 철학자죠. 프로이드는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무엇을? 명사절 접속사 목적어 되시죠? We don't change our personality. 우리는 바꾸진 않아. 우리의 성격이 그렇게나 많이 바뀌진 않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After age 5, what they are about. 처음 보는 표현이네. 자, 자반은 놓을게요. 언제 이후부터? 그러니까 한 연령대. 돼서 지민아? 나이대가 한 5살이나 뭐 한 그쯤? 5살 이후나 아니면 5살 이후쯤이 지나고 나서 성격이 그렇게 많이 바뀌는 건 아니야 라고 프로이드라는 사람은 묘사했죠. But as in many other things, Freud was wrong. 자, 대놓고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나요? 하지만 모처럼 많은 다른 것들처럼 프로이드가 어떻다? 결국에 프로이드는 완전히 틀렸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제 하고 싶은 말은 두 번째 커트부터 나올 건데요. 프로이드 선생님의 의견도 한번 정리해 봐야 되겠죠. 프로이드는 뭐라 그랬습니까? 프로이드라는 철학자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연령대가 지나고 나서야 민준아 5살이나 뭐 한 그때쯤이 지나고 나면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 5살이나 뭐 6살, 7살 즈음이 지나고 나서는 인격이 타고난 것들이 만들어지고 그 사람의 성격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절대 바뀌지 않는 거다라고 얘기했지만 이러한 의견은 틀렸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커트에서는 어떤 내용이 등장할 것처럼 유추가 되십니까?
도덕적 우수성은 애초에 정해진 건가요? 지금 나온 것처럼 습관과 반복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 그리고 일찍부터 형성이 돼서 타고난 것이다 라는 현대과학, 그리고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 사람의 인성, 들었어요? 인간적인 성격, 도덕적 우수성이라는 것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 이게 전부 다 반박이 될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한테 좀 긍정적인 내용이 되겠죠? 아, 우리의 성격도 바뀔 수 있을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여쭤볼게요. 지민이한테 여쭤볼게요. 정말 사람을 바꿨을 수 있나요? 오, 그렇구나. 연지 생각은 어때요? 오, 좋아요. 민준이는요? 아, 그래요. 그러면 이 지문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심리학적인 연구는 보여줍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목적어 대신가요? 무엇을 보여줍니까? 자, 가볼까요? 성격과 관련된 특성들이 stabilize 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얘들아, 이거 stable의 동사예요. 안정적인의 동사니까 안정화되다. 선생님, 그러면 안정화되는 거니까 변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네, 은유야. 그러면 성격이 변하지 않는 거니까 프로이드의 말이 맞잖아요. 뒤에를 보세요. 성격적인 특성들은 안정화됩니다. 대략 나이대로 보자면 30세 나이 때 안정화가 됩니다. 5살에서 그쯤 안정화되는 게 아니라 30세 정도가 되면은 인간의 성격이 안정화가 돼요. in 어디에 있어서 부스 A and B 여기까지 남자와 여자들 둘 다에게 있어서 30대 즈음이 되면은 30세 즈음이 되면은 인격적인 성격들은 안정화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regardless of 무엇과 관련 없이 ethnicity 이게 뭐 민족성이죠. 민족성과 관련이 없이 됐어요. 민족성과 관련이 없이 이 말이 왜 나와야 될까요? 그 특정한 국가들은 인종 우월주의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국가의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도덕적으로 뛰어나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족성과 관계없이 라고 말을 한다는 건 전 세계 사람 모두가 남자나 여자 할 것 없이 30세라는 나이 즈음이 되면 그때의 인격이 안정화되는 거니 프로이드의 말이 틀렸습니다. 왜요? 프로이드는 5살이나 그쯤 굉장히 일찍부터 형성이 된다라고 말을 했죠. 그러니까 그에게 있어서는 초기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실제로 최근의 심리 연구를 보게 되면은 30세 즈음까지 안정화된다. 그러면 그 전에도 뭐예요? 충분히 바꿨을 수 있는 기회가 있겠네요. as the human brain continues to develop 인간의 뇌가 continue to 부정사 ing 괜찮죠? developing 괜찮죠? 사람의 뇌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 자, 어떻게 발전합니까? neuroanatomically네요. 우리 그 anatomy라는 게 해부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뭐 뇌 해부학적으로 뇌 해부학적으로도 그렇고 and in terms of cognitive skills 무엇의 관점에서도 그렇다? 인지적인 기술의 관점에서도 그러하듯이 인간의 뇌는 계속해서 발전하기 때문이더라. 그런데 until 뭐 할 때까지 the mid 20s 이거는 어떻게 얘기할까요? 20대 mid 중반이죠. 그러니까 20대 중반까지 뇌는 계속해서 발전하기 때문에 30세 정도가 되면은 도덕적 우수성과 관련된 인성은 그때 안정화된다는 거예요. 민주는 어디서 많이 본 내용 아니에요? 다른 분들은 몰라요. 민준이만 알아요. 1학년 교과서 8과 거기 안 나와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교과서 8과 청소년의 두뇌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능력 임성분.
네, 그래서 논리적인 결정, 뭐 감정적인 결정. 그런 내용과 비슷하죠. 됐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요 내용 한 문장이었습니다. 쭉 압축해 볼게요. 최근의 연구는 어떻습니까? 최근의 심리 연구를 보자면은 뇌의 성장은 언제까지 이어집니까? 20대 중반까지 뇌는 계속해서 성장을 해. 그러다 보니 30세가 되면은 인성은 안정화되지. 그런데 이건 남자 여자 할 것 없고 민족성과도 관련이 없어. 됐죠? 성격은 결국에 바뀌긴 하는 것 같아요. 민수쌤도 오래 보긴 했지만 오래 본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생님 요즘에도 뭐 수업하실 때 소리 들어가는데 자료 찢으세요? 막 그러거든요. 옛날에는 숙제 같은 거 안 해오면 한 기회 3번 딱 주고 안 했어? 네. 줘? 하고 그 자리에서 찢어버렸거든요. 빡빡 찢어버렸어요. 그리고 탁 던져버리고 나가 그랬거든요. 옛날에 선희쌤 계실 때 4층에서 그때 학원이 4층이었는데 소리를 제가 버럭버럭 지르면은 1층에 있는 학생들이 다 들을 정도로 제가 성격이 아주 포악했대요. 은유도 지난번에 그러지 않았어요? 눈빛이 많이 부드러워졌다고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다비사? 눈빛이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운동에서 힘이 없어서 그래요. 어쨌든 간에 제가 20대 초부터 강사 생활을 했으니까는 그때의 저와 지금의 오형준, 30대의 오형준은 네, 성격이 많이 바뀌었겠죠. 그쵸? 그러니까는 우리 프로이드 선생님이 틀렸네요. 5살, 6살 때까지만 발전한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The advantage of this new understanding. 자, 그럼 이점이 무엇입니까? 무엇에? 이러한 새로운 이해에 대한 이점은 잠깐만 새로운 이해가 뭔데 지민아? 이분들 안녕 이게 바로 새로운 이점이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새로 이해하게 된 것의 바로 장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겁니다. 자 명사절 접속사 주격 보어인가 봐요. The advantage 꾸며줍니다. 우리가 어떨 수 있다? 그런 거 같아.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다. bit 약간은 더 낙관적이 될 수 있지 않겠니? 우리가 약간은 더 긍정적이 될 수 있지 않겠니? 누구보다?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보다. 그리고 프루이드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긍정적이 될 수 있지 않겠어? 자, 이게 장점이라는 거예요. 됐어요? 맞는 말이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님 뭐라 그랬습니까? 천성은 안 바뀌어. 계속 반복해야 도덕적 특성이 만들어지는 거야. 따라서 사람은 평생 교육이 필요해 라고 말씀하신 것 같고 프로이드는 야 성격이 변하냐? 5살이나 6살 때쯤 되면은 딱 만들어지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계셨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도 여러분의 뇌는 성장하고 20대 중반까지 성장하니 언제든지 성격은 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언제든지 성격은 변할 수 있고 언제든지 도덕적 우수성을 기를 수 있을 거예요. 그쵸? 물론 한 30세 정도까지가 되면은 이제 바뀌긴 어렵겠지만 그때 안정화가 되지만 우리는 30세 때까지 계속해서 도덕적 우수성을 기를 수 있다라는 면에 있어서 됐어요? 조금 더 긍정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미초는 괜찮죠? about 무엇과 관련해서 자 여기는 optimistic about 이렇게 끌고 오셔도 되겠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긍정적일 수 있겠습니까? being able to teach 가르칠 수 있다라는 거에서 뭘 가르쳐요? 도덕적 우수성을 가르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아리스토텔레스와 프로이드 선생님보다 우리는 더 긍정적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프로이드의 관점에 따르면 어때요? 너네 평생 그렇게 살아야 돼. 너는 평생 도덕적 우수성을 기를 수 없다? 프로이드는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은 평생 그렇게 삽니까? 그게 아니죠. 20대 중반까지 뇌는 성장하면서
언젠가 여러분의 성격도 바뀌게 될 거고 언젠가 우리는 도덕적 우수성을 함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35번 긍정적인 소재였고 머리 잘 푸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소재 36번 지문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재밌는 지문이네요. 안 어렵습니다. 주제, 종의 크기의 변화는 환경에서의 변화로 나타난다. 종의 크기의 변화는 환경에서의 변화로 나타난다. 근데 이건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이거는 저도 겪지 못했고 아마 여러분도 겪은 적은 없겠지만 과학, 특히 생물을 공부하다 보면 이런 내용은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예전에 그 선사시대 때 같은 경우 뭐 공기의 농도가 어떠했기 때문에 뭐 모기가 굉장히 컸을 것이고 곤충들도 크기가 어마무시했을 것이다. 뭐 이런 말 우리는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그렇죠? 종의 크기의 변화, 환경에서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까? 위에서 두 번째 문장 문법 터질 겁니다. 조심히 가봅시다. 크기는 무엇의 크기? 표현 좋아. 생명체의 크기는 됐어요? 종의 크기는 됐어요, 현지? 종의 크기는 아닙니다. accidental. 우연적인 게 아니에요. 왜 빗다? 진짜 까다로워. 봐봐봐. 아니야. 뭘 죄송해. 그냥 한마디야. 종의 크기라는 것은 우연적인 건 아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우연히 종의 크기가 정해졌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에 의해서 생명체의 크기는 정해졌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소재는 던진 거예요. 생명체의 크기요? 우연적인 건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어서 종의 크기가 정해졌을 겁니다. It's a fine-tuned interaction between a species and the world it inhabits.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뭐라고 할까요? 미세하게 조정된 상호 지겨워 그치? 작용입니다. 미세하게 조정된 상호작용. 자, 느낌 잘 아나 그치? 다음 파트에서 알아보면 돼요. between 뭐와 뭐 사이에서요? between A and B 생명체와 이 세상 사이에서 미세하게 조정되는 상호작용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조금 더 가볼게요. It inhabit. 자, 요거 제가 설명하고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서의 it은 앞에 나와 있는 생명체가 맞고요. inhabit. 자, 우리 단어장에서 나왔었었는데 예전에 거주하다, 살다 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inhabit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여기서 좀 터질 수 있는 이유를 좀 보자면 우리가 살다라는 느낌을 가진 동사는 inhabit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live가 먼저 떠올라요. 그렇죠? 그러면 시제와 수일치에 맞춰서 it lives 이렇게 바뀌어도 됩니까? 돼요. 근데 뭔가 틀릴 거예요. 왜요? inhabit은 거주하다, 살다라는 의미를 가진 타동사거든요. 그럼 잘 보세요. 지금 타동사라면 동사 뒤에 나와야 할 목적어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which나 대시 생략이 됐겠죠. 그쵸? 요거는 다 인정하실 거예요. 맞죠? 하지만 우리 live라는 동사는 자동사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맞습니까? 자동사의 성격. 그러니까 주어와 동사만 나와도 얘는 완전한 문장의 구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게 되면 which나 that이 생략이 됐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맞죠? 불완전한 문장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이 세상 장소명사 느낌 들지 않습니까? 그럼 그럴 땐 누가 개입이 됩니까? 그럴 때는 그렇지.
그럴 땐 또 where가 개입이 되겠지. 그치? 근데 아직 안 끝났는데 쌤 저는 죽어도 which나 that을 쓰고 싶어요. 그럼 불완전하게 만들면 되죠. 그럼 어떻게 해요? The world which that it lives in. 그치? lives in 하게 되면은 전치사의 목적어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때 다시 which나 that이 되고 그걸 또 끌고 오면 어떻게 되냐면 그때 또 in which 이렇게 되죠? 그때 또 끌고 오면 그게 다시 where 가정이 되고요. 어떻습니까? 무조건 in habit이라고 하면 조금 위험해요. 왜요? 갑자기 the word 다음에 where가 나오고 it inhabits라고 나오게 되면은 불완전한 문장 성립이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왔다 갔다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다시요. 생명체가 살고 있는 세상과 이 생명체 사이에서 미세하게 조정된 상호작용이더라. 결론이 무엇입니까? 생명체와 환경은 서로 상호작용을 하나 봐요. 그래서 아마 환경이 바뀌게 되면 생명체도 아마 변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생명체와 환경이 서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크기의 변화가 생길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생명체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그 생명체 사이에서 조정이 된 변화가 있다면 생명체가 영향을 받아서 크기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내용이 쫙 나오게 됩니다. 안 어려워요? Over large periods of time,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여기도 아마 그렇게 나와 있나요? 그쵸? 오랜 시간, 그냥 기간이라고 안 했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맞죠? 오랜 시간에 걸쳐서 크기의 fluctuation, 이들의 변동, 맞아요? 그래서 변화라고 하면 좋겠는데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크기의 변화라는 것들은 have often signaled significant changes in the environment. 크기의 변화는 어땠다? 종종 signaled. 전달했습니다. 보여주었습니다. 무엇을? 중요한 변화들을 전달했어요. 어디에서? 환경 속에서 중요한 변화들을 전달하였다. 이게 뭔 말이에요? 생명체의 크기의 변화라는 것은 결국에 환경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보여주었다는 건 이게 짐이나 요거네 fine-tuned interaction이라는 개념이겠는데요. 생명체가 환경과 서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아마 생명체 크기의 변화라는 것은 환경에서의 변화라는 걸 보여줄 수도 있을 거예요. 정말요. Generally speaking,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over the last 500 million years, 5억 년이라는 뜻이 되겠네요. 지난 5억 년 전에 5억 년 이상으로 올라가 보자면 the trend has been towards animals getting larger. 이러한 트렌드는 자 어떤 트렌드인가요? 제 생각에는 아마 이 생명체 크기의 변동과 관련된 유형 이런 걸 받아줄 것 같아요. 이러한 유형은 어느 쪽으로 향했습니까? 조심. 뭐 문제 나온다는 건 아닌데 이거 전치사입니다. 맞아 민준? 전치사 뒤에 명사가 요놈이야 요놈이야. 우리 연습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전치사 뒤에 명사는 일단 여기 동명사가 들어가는 거고 동명사도 원래 동사 계열이었으니까 이 친구가 바로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되겠죠. 소유격과 목적격으로 써도 상관없으니 이렇게 apostrophe 찍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지난 5억 년이라는 시간에 걸쳐서 크기 변화와 관련된 유형은 어느 쪽으로 향했습니까? 그 당시에는 동물들이 점점 커졌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동물들이 점점 커지는 쪽으로 유형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5억 년 전에 환경은 어땠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5억 년 전에는 생명체의 크기가 굉장히 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를테면 공룡이라든지 그렇죠? 그 모기나 곤충의 화석을 보게 되면은 오늘날과 크기의 규모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 이 문장은 왜 나온 거예요? 환경에 따라서 크기의 변동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맞아요, 지민아? 5억 년 전의 환경과 지금의 환경은 다르겠죠.
A fine-tuned interaction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It's particularly notable in marine animals. 특히나 노터블합니다. 뭐 눈여겨볼 만해요. 주목할 만합니다. 중요합니다. 두드러집니다. 어디에서 두드러집니까? 해양 동물들, 즉 해양 생명체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그 해양 생물체들은 어떻습니까? 콤마 후스, 소유격 관계대명사네요. 그런데 그 해양 생명체들은 어땠어? 그 생명체들의 됐어? 소유격 느낌 면지야. 생명체들의 평균적인 크기는 잠깐만 콤마니? 그렇네. 콤마가 있으면 화살표가 여기로 가야 되겠죠. 해양 생명체들의 평균적인 신체의 크기가 증가했습니다. 154네요. 150배로 증가했더라. In this time. 그 당시에는 150배로 증가했더라. 야, 그 당시는 언제예요? 그 당시는 이제 저기 5억 년 전과 관련된 내용이겠죠? 그러니까는 해양 생명체들에 관련해서 보자면은 신체 크기가 평균적으로 와우 150배 정도 증가했었대요.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영향을 볼 수 있겠죠? But 하지만 우리는 beginning 시작하고 있는 중입니다. begin 투부정사 썼어요. 은유 begin은 ing도 괜찮지? sing 괜찮아? 근데 내 생각에는 여기 이미 ing니까 또 ing를 쓰면 좀 이상할 것 같아서 to see를 쓴 이유를 알 것 같긴 하고요. 우리는 변화들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무엇을? 이러한 트렌드의 변화를 직접 목도하고 있는 중이죠. 자, 그러면 이러한 트렌드는 무엇입니까? 바로 앞에 나와 있는 똑같은 트렌드. 다시 말하자면은 생명체의 크기에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한 번 더 얘기하세요, 연지야. 환경과 상호작용에서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생명체의 크기에도 변화가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Scientists have discovered. 과학자들은 발견해 왔습니다. 무엇을 발견해 왔어요? 목적어 된 Many animals are shrinking. 오늘날은 어떻대 다비사? 많은 동물들이 shrinking하고 있대. 맞아요. shrink하면 줄어들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많은 동물들의 크기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해냈습니다. 오케이. 크기의 변화는 어땠습니까? 과거에는 동물의 크기가 커졌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마지막 문장이었죠? 과학자들이 밝혔듯이 오늘날에는 동물들의 크기가 줄어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결론 던졌어요? 종의 크기의 변화는 환경에서의 변화로 나타난 적. 그렇죠? 저는 잘 생각해 봐봐요. 종의 크기가 지금 변화한 건 맞아, 민준아. 그치? 근데 이 소재가 아직 안 나왔잖아. 어떤 소재? 환경에서의 변화가 어떻길래? 맞아, 연지야? 오늘날 환경은 어떠하기에 동물들의 크기가 줄어들었냐? 그거 이제 주워 담으면 됩니다. 오늘날의 환경은 어떠하길래 동물들의 크기가 줄어들었습니까? Around the world, 이 세상 주변에 생명체들은 in 어디에 있어서 every 단수 명사 모든 범주에 있는 생명체들. 자, 여기는 복수로 잡았다. 다비사. 여기는 복수로 잡았어. 그래서 have been found. 수일치가 복수가 되겠네요. 모든 범주에 있는 생명체들은 어떤 말입니까? 포유류, 양서류, 파충류, 곤충, 할 것 없이 모든 범주에 있어서의 생명체들은 무엇으로 발견되었나요? 수동태도 나왔네요. To be getting smaller. 이렇게 되고 있는 중으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대? 더 작아지고 있는 것으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크기가 작아지고 있다라는 말은 이미 앞에 나왔잖아요. 그럼 그 이유가 뭔데요? 바로 나오네요. 그리고 한 가지 주요한 원인은 그럼 여기서 말하는 원인은 뭐야, 은유야? 동물의 크기의 fluctuation, 변동이 생기는
한 가지 중요한 원인은 appears 투부정사 뭐인 것처럼 보입니까? 이거 인 것처럼 보여요. 열기인 것처럼 보입니다. 열이요? 열 하면은 과학 지문에서 우리는 지구 온난화가 먼저 떠오르지 않나요? 잠깐만요. 동물의 크기가 지금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모든 범주에서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열 때문에, 혹은 열기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 열기 때문에 동물의 크기가 감소하고 있대. 지구온난화인가 봐. 그쵸? Animals living in the Italian Alps, for example, 동물들인데 어디에 살고 있는? 이탈리아의 알프스 산맥에 살고 있는 동물들을 예를 들어 보자면, 됐어요? 이탈리아의 알프스 산맥 하게 되면은 저기 그 이제 눈 덮인 산에 살고 있는 냉대 지방에 살고 있는 동물들인가 봐요. 어쨌든 이러한 동물들은 have seen, 보고 있습니다. 오케이. 지각 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 동사 ing. 됐어요? 지각 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 동사 ing. 예를 들어서 알프스 산맥에 살고 있는 동물들은 보고 있습니다. 뭘 봅니까? 온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겪고 있습니다. 자, 어느 정도? By 3 to 4 degrees Celsius. 한 3도에서 4도 정도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 것을 직접 겪고 있대요. Since, 언제부터? 현재 완료 시제, 계속적인 용법으로 나왔던 거군요. 1980년대부터 온도가 3도에서 4도 정도 지금 증가하는 것을 겪고 있습니다. 예시가 나왔어요. 알프스 산맥의 동물들은 무엇을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까? 온도가 3에서 4도 정도, 셀시우스의 표현 C, 3도에서 4도 정도 온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네요. 그러니까 크기가 줄어든다는 것은 열기와 관련이 있다는 게 이 표현인 것 같아요. To avoid overheating, 오케이. 피하기 위해서, 자, 뭘 피해요? avoid ing처럼 봐도 뭐 나쁘진 않겠죠? 너무 뜨거워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게 뭔가요? 가뜩이나 더운데 은유야, 계속해서 움직이면 더 더워지죠. 그쵸? 과열 현상을 피하기 위해서, 신체의 체온이 오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샤모와 염소들은 이제 spend more of their days. 자, 어떤 느낌이야? spend, 시간 명사, 여기 ing. 맞아요? 중학생 때부터 본 표현이죠. 사모와 염소들은 이제 더 많은 시간들을 보냅니다. 뭐 하면서? 휴식을 취하면서 보냅니다. rather than, 뭐라기보다는, 뭐가 아니라 instead of, 뭐 대신에 searching for food. 음식을 찾는 것 대신에, 음식을 찾기보다는 하루의 대부분, 몇 날 며칠들을 차라리 휴식을 취하면서 보내게 됩니다. And, 그리고 as a result, 그 결과로 in just a few decades, 한 번 더 가리고, 단지 a few 뒤에 민준 복수명사, 단지 몇십 년 만에, 됐어요? decade 10년. 단지 몇십 년 만에 결과, 새로운 세대들은 무엇에? 사모와 염소들의 새로운 세대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25% 더 작아졌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다 주워 담아볼까요? 뭐 워낙 쉬운 내용이어서요. 그렇죠? 3도에서 4도 정도 온도가 오르기 때문에 얘네들이 체온이 올라가면서 같이 더워지나 봐. 그래서 먹이 찾는 활동을 하기보다는 차라리 휴식을 취해. 그치? 그래서 몇십 년 안에 살펴보니까, 몇십 년 만에 살펴보니까 새로운 세대들은 크기가
25% 감소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생각해 보세요. 음식을 찾지 않는데요. 그럼 다비 씨한테 여쭤볼게요. 영양소를 쌓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영양소를 쌓을 수 없으니 연지야, 체중이 늘어날까요? 아니죠. 성장도 안 되겠죠. 선생님 잠자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뭔가 안 먹고 지금 쉬고만 있다면 음식을 찾기보다는 너무 더우니까 음식을 찾으면서 움직이면 너무 더우니까 음식을 찾기보다는 휴식을 취하면서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크기가 새로운 세대들은 25% 정도 감소한 것처럼 보인다라고 말하는 지문이었습니다. 잘 소화하셨습니까? 사진 한 장만 딱 보고 넘어갈까요? 사모아 염소가 어떻게 생기는지 좀 궁금해서요. 이렇게 생겼어요. 와, 귀엽다. 그치, 귀엽다. 알프스 산맥에 사는 이 염소의 크기는 최근에 찍은 사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마 얘네들의 조상, 선조 염소들은 훨씬 더 컸겠죠. 그쵸? 25%더 컸겠지만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잘 소화하셨습니까? 37번. 와우! 내리막길을 쭉 내려가다가 오르막길 하나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7번 주제문. 정보의 무작위 추출로 인한 샘플보다 데이터 전체가 좋을 수 있다. 정보의 무작위 추출로 인한 샘플보다 데이터 전체가 좋을 수 있다. 이것도 역시 우리 민준이 교과서 3과 통계의 속임수와 관련된 내용에서 민준아 첫 번째 문장 랜덤 샘플링이라는 표현, 무작위 추출법이라는 표현이 보이기도 하네요. 그 예시가요. 저는 한참 생각을 했는데요. 얘가 아마 카메라로 나오게 될 거예요. 그 두 번째 커트를 보게 되면은 라이트 필드 카메라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직역을 해서 빛을 파악하는 카메라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자료처럼 라이트 필드 카메라로 한번 해보고요. 내가 이게 뭔 말인가 하고 몇 번을 씹어봤더니 내가 사진 찍을 때 그러거든요. 여러분은 사진 찍을 때 어떻게 찍어요? 연지 사진 많이 찍으니까 한번 여쭤볼게. 지난번에 은유 이마도 넓게 해서 찍는 것 같던데? 봤어요 다. 저는 이렇게 하거든요. 사진 찍을 때, 음식 사진 찍을 때 쫙 확대를 해서 화면을 한번 딱 터치를 해요. 그럼 뭘 하는 거예요? 그 터치는? 초점을 맞추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 카메라는요. 그냥 대놓고 찍어도 돼요. 아무렇게 찍어도 된대. 지금 초점이 안 맞잖아요. 나중에 설정할 때 초점 바꿀 수 있대요. 나 여기 초점 맞추고 싶어. 여기 초점 맞추고 싶어. 근데 옛날 카메라들은 어떻습니까? 초점을 한번 맞춰 놓으면은 그거 다시 초점 바꾸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예시가 나올 건데요. 다비 씨한테 여쭤볼까요? 다비 씨 카메라도 나중에 초점 맞출 수 있어요? 사진을 딱 찍고 설정해서 초점을 재설정할 수 있대. 그래? 아이폰이 그렇다던데요? 좀 갤럭시 유저라서 그런 기능은 딱히 쓰지는 않아서 모르긴 하는데. 연치가 이따 시험해봐. 은유 이마 한번 꽃갈콘처럼 한번 더 찍어봐요. 한번 봐봅시다. 첫 번째 단락까지는 내용이 어렵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제가 괜히 겁먹었었어요. 라이트 필드 카메라가 뭐야 하고 제가 겁먹었었거든요. 자, 쉽게 한번 가볼까요? For a long time. 오랜 시간 동안 무작위 샘플링은, 자, 이게 무작위 추출이고요. 우리 민준이 교과서에 나온 내용이니까 알아요. 정보를 무작위로 뽑아내는 겁니다. 무작위 추출이라는 것은 어땠습니까? 좋은 지름길이었습니다. 선생님, 좋은 지름길이었다라는 게 뭔가요? 저도 비슷하게 적어놨는데 이 무작위 추출법이 좋은 지름길이었다라는 건 이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점이 무엇인가요?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볼까요? 이러한 것은 이 무작위 추출법은 만들었습니다. 분석을 무엇에? 거대한 데이터 문제들과 관련된 분석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었죠. 언제요? 디지털 시대 이전에는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의 문제들의 분석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정보가 이만큼 있어요. 예전 디지털 이전 시대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꼭 필요한 데이터가 뭔지
여기 있는 걸 하나하나 다 분석해야 됐어요.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하나하나 다 분석했어야 됐겠거든요. 지민에게 쉬웠을까요? 어려웠겠지. 시간과 노력과 자원이 얼마나 들어갔겠어. 근데 민준아, 무작위 추출법. 여기서 하나 꺼내고, 여기서 하나 꺼내고, 여기서 하나 꺼내고, 랜덤으로 딱 돌려서 요 놈 딱 꺼내서 요약을 하면 훨씬 더 많은 데이터들을 처리를 가능하게 할 수 있었겠죠. 예전에는 그런 면에 있어서 쇼컷 좋았다라는 겁니다. 됐어요? 예전에는 그래서 좋았어요. 근데 단점도 있나 봐요. 하지만 많은 것은 as converting a digital image or song into a smaller file results네요. 하지만 대체적으로 뭐 할 때요? converting 할 때, 우리 convert 하면 전환하다죠? 디지털 이미지를 전환하거나 또는 노래를 무엇으로 전환하는 거예요? into a smaller file입니다. 더 작은 크기의 파일로 전환을 하는 것은 이렇게 나오고 여러분 거랑 제 설명이 똑같네요. 그 much as를 제가 이렇게 끊어놨었는데 여러분 거 보면 그냥 같이 묶어놨습니다.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같이 묶어버릴게요. 뭐뭐처럼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거는 마찬가지로 라고 써있네요. 이렇게 보는 게 더 좋겠네요. 뭐뭐처럼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면 여기 result in 하고 어울리는 거는 요 친구겠네. 동명사 주어겠네요. 그쵸? 하지만 just like 마치 모처럼, just as 마치 모처럼 디지털 이미지나 노래를 더 작은 파일로 압축하는 것은 result in 어떠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from으로 바뀌면 원인으로 바뀌죠. in을 고수하십시오. 무엇의 결과를 초래합니까? loss of data. 데이터의 손실이라는 결과를 초래해요. 그리고 information is lost when sampling. 맞네. 그리고 이런 것처럼 must as의 부사절이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겠다. 디지털 이미지나 노래를 작은 파일로 전환하는 것이 많은 데이터의 손실이라는 결과를 낳는 것처럼. 콤마를 지금 봤어요? 여기까지 부사절. 데이터 손실로 일어나는 것처럼 결국에 정보라는 것들도 사라지게 됩니다. 뭐 할 때? when sampling. 분사구문처럼 보면 되겠네. when it is sampling. 무작위로 추출하게 될 때. 됐어요? 표본 추출하게 될 때 정보는 사라집니다. 여러분 여기 이해 안 되죠? 나는 이거 내가 직접 예전에 경험해 봤거든요. 지민이는 혹시 핸드폰으로 노래 들어요? 어플 뭐 써요? 그럼 뭐 다운 받는 거예요? 그때 그런 거는요? 저는 요즘 뭐 유튜브 뮤직 듣는데 옛날에 제가 초등학교 중학생이었을 때는 스마트폰이라는 개념이 아주 나중에 나왔거든. 제가 아마 중학교 2학년 때인가? 1학년 때 그때 나온 것 같은데 예전에는 노래 어떻게 다운받았는 줄 알아요, 연지야? MP3? MP3도 있었고. 근데 그 당시에 휴대폰에 MP3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었어요. 근데 옛날에도 노래를 다운받는 홈페이지가 있었어. 근데 그건 돈으로 사는 거였거든. 700원, 1200원 이런 식으로. 근데 학생들이 돈이 어디 있어?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곰 녹음기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죠? 곰 플레이어 뭐 이런 건 들어봤나요? 그런 건 들어봤어요? 곰 녹음기나 어떤 녹음기를 켜서 컴퓨터로 노래를 그대로 녹음을 해요. 그리고 그거를 압축을 해갖고 휴대폰에 저장하는 거야. 근데 휴대폰 용량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한 번 더 압축해요. 그럼 음질이 어떤 줄 알아요? 음질이 깔끔한 게 아니라 압축이 됐기 때문에 음질이 깔끔하지 않았어. 예전에 디지털 이미지나 노래와 같은 것을 더 작은 파일로 전환하게 되면 됐어요? 많은 정보의 상실이라는 결과를 낳은 것처럼 많은 정보가 다 사라지게 되겠지? 음질이 그래서 안 좋아. 따라서 샘플링하게 될 때에도
정보는 손실이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흐름 바꿔주시겠습니까? 무작위 추출법은 참 좋은 방법이었지만 이제는 좋은 방법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표본 추출이라는 것을 통해서 정보는 손실이 돼요. 알잖아요. 대한민국 21세기 사회에서 뿐만 아니라 정보는 어마무시한 재산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한 정보가 압축이 돼서 손실이 되면은 이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건가요? Having the full or close to the full data set provides. 동명사 주어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지는 것은 무엇을? 완전한 크기의 데이터 세트를 가지는 것. 됐니? 무슨 말이야, 은유야? 100% 데이터를 가지는 것. 됐어? 또는 근접한 건데 어디에 근접해? 100%에 근접할 정도로 가지는 것. 그러니까 100%의 정보를 갖거나 한 80% 정도의 데이터를 가지는 것은 제공하게 됩니다. 훨씬 더 많은 자유를 제공하게 되죠. To explore, 직접 탐구해 볼 수 있고. 됐어요? To look at the data from different angles. 볼 수 있는 자유도 있대. 뭘 봐? 그 데이터를 무엇으로부터? 다른 각도로부터. 그쵸? 다른 각도로부터 볼 수도 있는 자유를 제공하며 또는 to look, 볼 수 있는데 더 자세히 뭘 봐요? 특정한 측면들, 무엇에? 데이터의 특정한 부분들을 더 면밀히 살펴볼 수도 있거나 다른 각도로부터 데이터를 볼 수 있도록 하고 직접 탐구해 볼 수도 있는 자유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결론이 뭐예요, 이제요? 추출하지 않고요. 주제, 데이터 전체의 데이터를 가지는 것이 더 좋아요. 여기 부분은 따로 정리 안 할게요. 뭐 다양한 각도로 볼 수 이런 건 따로 정리 안 하겠으니 이해가 아마 되실 거예요. 무작위로 추출했었을 때는요. 3개의 정보밖에 못 봐요. 그쵸? 그런데 하나하나 다 보는 건 어려울 순 있지만 이 정보 하나하나를 다 보면서 우리가 재미있는 것을 탐구해 갈 수도 있고, 그쵸? 다양한 각도로부터 그 정보를 볼 수도 있겠고, 그리고 특정한 부분들을 우리가 밀접히 관찰함으로써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옛날과 요즘은 달라요. 여러분 예전에는 소비자 만족도 조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뭐 10명을 대상으로 했다면 오늘날에는 소비자 만족도 대상을 전부 다 하거든요. 왜요? 10명만 딱 뽑아서 했을 때 민준이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알지? 너무 극단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도 있어. 그런데 전체적인 사람들의 의견을 보면 다양한 관점을 가진 사람들의 의견을 수용하면서 어떻게 돼? 더 발전할 수 있겠지. 그쵸? 그래서 예전에는 정보를 추출하는 것이 좋았지만 오늘날에는 전체 데이터를 살펴보는 것이 더 좋겠다 하면서 예를 들어서가 나오게 됩니다. 저도 여기다가 체크를 되게 많이 해놨는데요. 결국에는 라이트 필드 카메라와 일반적인 카메라를 조금 비교를 하면서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볼게요. fitting. 얘들아, 이거 딱 어울리는 이란 뜻이에요. 뭐라 그럴까요? 뭐 딱 어울리는, 부합하는? 이런 의미. 딱 어울리는 예시가 무엇일지도 모릅니까? 라이트 필드 카메라일 수 있을까요? 설명할게요. 라이트 필드 카메라는 무엇이냐면 which captures 포착하는 건데 not just 어딨어? but 그렇죠, 여기 있네. not only, not just, simply, merely, but also. 라이트 필드 카메라는 capture, 뭐 하는 거래 연지야? 포착하는 겁니다. 뭐를 포착해요? 이것뿐만 아니라 뭐를? 단 하나의 single plane of light, 빛의 줄기라고 할까요? 단 하나까지의 빛의 평면뿐만 아니라
as with conventional cameras 비교합니다. 무엇처럼? 전통적인 카메라처럼 됐어요? 전통적인 카메라처럼 빛의 하나의 평면을 포착할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도 포착합니다. 광선들도 포착해요. 무엇에부터 나오는 광선? 전체의 빛의 부분에서 나오게 되는 광선들도 포착하더라. 예를 들어서 뭐 일부는 한 1100만 개 정도의 광선들을 포착할 수도 있게 됩니다. 카메라가 그렇대요. 카메라가. 그러면 비교를 좀 해야 되는데요. 비교요. 비교. 어떤 예가 나왔습니까? 라이트 필드 카메라와 정통적인 카메라가 나왔어요. 그 여러분 표현을 빌리자면은 뭐 똑같이 했네요. 빛의 한 평면이라고 얘기를 했네. 라이트 필드 카메라는 일반적인 카메라처럼 전통적인 카메라처럼 빛의 하나의 평면을 포착할 수도 있지만 이 친구는 어떻다 그랬어? 라이트 필드 카메라는 빛의 광선들도 포착해요. 빛의 광선을 포착한다라는 걸 말을 돌리면 은유야, 빛의 광선을 사진에 담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 빛의 광선은 대략 얼마나 된다 그랬지? 1100만 개 정도 된대. 야, 그럼 잘 봐봐. 뭐가 구시대적인 거예요? 이게 샘플링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정보를 추출해내는 거. 그쵸? 근데 이건 어때? 1100만 개나 되는 빛의 광선들을 다 포착할 수 있다는 게 이거는 바로 전체 데이터를 받아주는 예시가 되겠지?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야? fitting example이라고 지금 딱 표현한 거죠. 그쵸? 그럼 우리 뭘 신경 써야 돼, 민준아? 라이트 필드 카메라의 특징과 전통적인 카메라의 특징을 비교하면서 글의 마지막 흐름에서 필자가 전달하는 바가 뭔지를 파악해야 돼요. 해볼까요? The photographers can decide later which element of an image to focus on in the digital file. 일반적인 그 사진 작가들 있잖아요. 사진 찍는 사람들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결정할 수 있대요. 어떤 요소를, 무엇에, 이미지에 어떤 요소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까? 무슨 말이야? 어떤 부분, 들었어? 사진에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할까? 나중에 결정할 수도 있대요. 어디에서? 디지털 파일에 그러면 이건 바탕화면에 사진들을 옮겨 놓은 거겠죠. 디지털 파일에 있는 이미지에 어떤 부분에 초점을 기울일 수 있는지 나중에 결정해 볼 수도 있습니다. 제 핸드폰은 안 될걸요? 제 핸드폰은요, 이미 초점이 맞췄으면 수정이 안 돼요. 라이트 필드 카메라는 어떻다? 나중에 수정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에 주의를 기울일 것인가 직접 결정할 수 있고요. There's no need to focus at the beginning. 내 카메라야, 전통적인 카메라. 이럴 필요도 없습니다. 초점을 맞출 필요도 없죠. At the beginning. 시작부터 초점 맞출 필요도 없대요. 아니, 사진 찍어 보라니까 제 핸드폰 보여드릴 수가 없네. 찍을 때 초점 맞추잖아요. 시작할 때부터. 라이트 필드 카메라는 어떻다고요? 시작부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없어집니다. 왜? 다시. 나중에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 주의를 기울일 수 있기 때문에 시작부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거 좀 이따 여기 집어 넣으셔야 돼요. 여기 집어 넣으셔야 됩니다. Since collecting all the information makes it possible to do that afterwards. 왜냐하면, 부사절 접속사, 왜냐하면 collecting, 수집하는 것은 동명사 주어 잡아주시고요. 부사절 접속사의 주어, 동명사 주어의 여기 수일치 단수 잡아주시고요. 학익용어 서술형 나온다 그러죠? make 다음에 it, 가목적어 나왔고요. 파서블은 지금 목적격 보어로 쓰인 거죠. ly, 부사는 목보에 나올 수 없습니다. 투부정사, 여기가 진목적어 덩어리가 되겠네요.
요만큼. 그럼 민준아 어떻게 해석해요? 왜냐하면 collecting, 수집하는 것은, 모으는 것은 뭘 모아? 와우. 모든 정보를 모으는 것은, 모든 정보를 모은대. 말 좀 집어넣어봐. 전체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은 만들어줍니다. 가능하게 만들어주는데 뭐 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줘요? 그것을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언제? Afterwards. 나중에. 이 내용이네. 됐죠? 나중에 그것을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 됐습니까? 아마 여기서 그것이라는 거는 위에 나와 있는 표현처럼 보이겠죠? 모든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그 나중에 정보 처리하는데 정보 처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 아마 이 표현인 것 같습니다. 좀 이따가 수고합니다. Because rays from the entire light field are included. 이것도 지금 라이트 필드 카메라예요. 왜냐하면 광선들 있죠. 어디에서 나오는 광선들? 전체 라이트 필드에서 나오는 광선들이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맞는 말이야 연지야. 1100만 개의 가시광선들을 다 담을 수 있잖아. 빛의 광선들을. 그치? 1100만 개의 빛의 광선들을 다 담을 수 있으니까 라이트 필드에서 나오는 그러한 광선들이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it is closer to all the data. 됐습니까? 더 가깝습니다. 무엇에? 모든 데이터, 모든 정보에 가까울 것이다. 뭔 말이에요? 사진 찍은 환경에 있는 모든 정보는 다 수집한 거예요. 전부 다. 그렇죠? 일반적인 카메라는 어떻죠? 초점 맞추는 곳에 있는 정보만 수집하지만 맞아요? 라이트 필드 카메라는 모든 정보를 찍고자 하는 곳의 모든 정보를 다 수집했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As a result. 결론입니다. 자, 수집할 거예요. 좀 이따가. 그 결과로 the information. 이 정보는 더 재사용 가능합니다. 정보가 재사용 가능하다? 수거하자 좀 이따가. 뭐보다? 일반적인 사진들보다는 그 정보는 다 재사용 가능한가 봐요. 됐어요? 여기 조심. 이 콤마 웨어의 느낌은 뭐냐면요. 지금까지 뭐만 말했냐면 은유야 라이트 필드 카메라에 대해서만 설명했는데 이제 평범한 사진들은 어떻냐. 그러니까 전통적인 카메라는 어떻냐. 됐습니까? 이제 요거를 지금 분연 설명하게 될 겁니다. 그 전통적인 사진들은 어떤 것입니까? 사진 작가가, 사진 찍는 사람이 결정해야 합니다. 무엇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 결정해야 하는 그런 사진들보다 이게 더 재사용 가능하다. 다시 계속 갑니다. 사진 작가는 무엇에 주의를 기울일지 결정해야만 합니다. 뭐 하기 전에? 그녀가 사진 작가인가 봐요. presses the shutter. 카메라 셔터를 누르기 전에 뭔 말이야 비사? 사진을 찍기 전에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할지 결정해야 하는 그런 평범한 사진들보다 여기 나오는 정보는 더 재사용 가능합니다 하면서 끝나요. 자, 내용에 집어넣으셔야 돼요. 이게 주제문이 바뀝니까? 라이트 필드의 카메라와 일반적인 카메라의 특징 이겁니까? 아니죠. 예시잖아요. 그럼 예시를 집어넣으셔야죠. 지금 반복되는 단어가 뭔 줄 알아요? 지금요? later. 나중에. afterwards. 나중에. 그리고 하나 더 있지 않았니? 어디 갔어? 여기도. 선생님 나중에가 아닌데요? 아니. 다시 사용할 수 있더라라는 말을 제가 한번 잡아볼게요. 전통적인 카메라는 어떻습니까? 전통적인 카메라는 시작부터 초점을 맞춰야 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한다라 그랬습니까? 무엇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 결정해야 된다. 얘들아 이걸 정보에 집어넣어봐. 옛날에 표본 추출은 어땠을까요? 표본 추출은 이렇게 많은 정보 중에서 무작위로 3개만 고르자.
요 놈만 한번 골라보자. 시작부터 초점을 맞춘다는 거는 무엇인가 연구를 하기 전에 시작부터 일부의 정보만 추출했을 거예요. 그렇죠? 됐죠? 그러면 일부의 정보만 추출하게 되면은 뭐 좋은 점도 있겠죠. 그런데 안 좋은 점도 많이 있을 거예요. 이를테면 첫 번째 카트에서 보게 되면은 탐구해 볼 수 있는 자유도 줄어들 거예요. 그렇죠? 일부만 살펴보게 되니까. 그리고 다양한 각도로 무엇인가 보기에 한계도 생길 수 있을 거고요. 맞아요? 자세하게 특정한 측면으로 정보를 보기에 한계가 있을 겁니다. 3개만 추출해 놓고 이것만 보게 되면은 시야가 확 좁아지잖아요. 맞죠? 그런데 라이트 필드 카메라는 어떻습니까? 1100만 개의 빛의 광선을 포착하면 그 사진을 찍는 곳에 전체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는 것이고 전체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는 것이고 나중에 다시 할 수 있다라 그랬잖아요. 나중에 어디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 그것도 정할 수 있다 그랬어요. 전체 데이터를 일단 다 뽑아보는 거예요. 그래 내가 연구를 했는데 여기 부분이 조금 이상하다라고 말하면은 그 부분 나중에 다시 초점 맞춰서 다른 연구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나중에 또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랬습니까? 그 정보가 재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죠? 나중에 초점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뭐 더 자유롭게 무엇인가 바라보고 뭐 밀접하게 바라볼 수 있고 다양한 관점들을 추출할 수도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결론은 무엇입니까? 일부만 추출해내는 전통적인 카메라와 전체 데이터를 수집하게 되는 라이트 필드 카메라의 특징이 나와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시작부터 초점을 맞추냐? 일부의 정보만 추출하냐? 아니면 전체의 정보를 가지고 나중에 어디에 주의를 기울일지 초점을 맞추냐? 이 차이점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필자가 하고자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일부만 초점을 맞추게 되면 주변에 있는 정보는 다 손실이 돼요. 내가 연지 얼굴에만 초점 맞추게 되면은 다비씨하고 민준이하고 지민이하고 은유가 지금 흐려지게 되겠죠. 그럼 내분의 모습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정보는 손실이 되겠고 라이트 필드 카메라를 썼다면 여기에 있는 1100만 개의 빛을 다 수집할 수 있고 나중에 내가 수정할 수 있으니 전체 데이터 세트를 가지는 것이 더 좋더라. 주제는 정보의 무작위 추출로 인한 샘플보다 데이터 전체를 수집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좋을 수 있을 것이다. 라이트 필드 카메라의 예시와 전통적 카메라에 대한 예시를 살펴보시면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여기서 한 파트 마무리하겠습니다.